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저 공중에 떠 있는 저 기체라고 합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저게 뜨면은 김정은도 꼼짝 못한다. 세계에서 벙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땅굴 파는 능력만큼은 세계 원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정은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괴물급 그야말로 이제 물건이 바로 저 B2죠. 저기서 엄청난 폭탄이 떨어집니다. 벙커버스터,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폭탄 중에 가장 거대하다라고 하죠. 무려 13톤, 14톤 되는 것이 떨어지는데요. 탄두 무게만 해도 몇 톤, 뭐 수톤 됩니다. 자, 이런 것이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 동시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하 60m 아니라 그 밑에 100m 이하까지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폭발력으로 그 주변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것인데요. 자,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번에 이란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체제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못 간다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북의 동향도 이번에 미국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그 내부에서 뭐 쿠데타라든가 민중 봉기 같은 것도 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크죠.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진핑에게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트럼프는요, 하나의 어떤 카드를 갖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의 최종적인 타겟팅은 바로 시진핑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란을 때린 겁니다. 가장 중국화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1대1로로 좀 묶여 있고 중국의 1대1로의 그야말로 거점이 바로 이란이거든요. 이란을 통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막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란산 원유의 90%를 중국이 다 사들입니다. 서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저렴하게 한 시중가의 한 70% 정도로 저렴하게 일단 팔고 대신에 이란은 또 중국산 그 제품이 많잖아요. 그걸 또 대량으로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고 그리고 저 이란의 저 괴물 신정 체제 법왕이 있는 대통령 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는 저 체제를 용인하고 그걸 지원하는 어떤 그런 국가가 바로 중국 아닙니까? 중국 또한 그런 어떤 이상한 체제죠. 괴물 정권이 있는 독재 체제죠. 그것을 또 이란이 또 서로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다. 근데 그 연장선에서 북한도 그 아류에 들어가죠. 북한은 어떤 면에서 더하죠. 저기는 세습 독재 아닙니까? 중국은 세습은 아니거든요. 이란도 세습은 왕조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북한은 저기 세습하지 않습니까? 왕도 아닌데도 왕처럼 세습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권력이 세다라고 하죠. 저 북한은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반대 여론이 없어요. 왕조 시대에는 그래도 반대 여론이 통하거든요. 조당에서 이 대신들이 모여서 전부 반대해버리면 왕도 집니다. 왕을 이긴다니까요. 조선시대가 이렇게 쭉 보면요. 왕이 힘이 세지만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다 뭐 다수가 뭐 거의 10명이면 한 7, 8명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은 왕도 지더라고요. 대부분. 왕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 그래도요. 조선시대의 중심은 왕이 아니고 사대부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통했는데 그런데 여기 북한은 그런 것도 안 통해. 그 어떤 반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성택이를 회의 도중에 뭐 약간 이상한 짓 했다 그래서 그냥 끌고 나가서 그냥 그 죽이는 거 보십시오. 화염 방사기로 그냥 태워 주겠다 그러는데 물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핑계는 그렇게 다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요 졸았다고 김정은이가 지금 연설 중에 말하는 도중에 이게 깜빡 졸았다고 안경 벗고 안경 딱 닦다가 이게 이 불량한 행동이다 그래서 딱 끌려 나가서 전부 다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저 북한이에요. 그야말로 상상 초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자, 아무튼 그런 김정은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저 B2 스텔스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의 최근 동향 중에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자, 이런 사진의 모습 속에 김주애가 이렇게 어엿한 이제 숙녀가 됐네요. 이제 키도 많이 컸습니다. 몇 년 만에 부쩍 자랐어요. 이제는 키가 오히려 그 아버지만 해진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상당히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한 10cm. 그걸 감안하면은 아버지하고 그냥 키가 같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완전히 퍼스트 레이디급 역할 혹은 차기 지도자급 위상을 지금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자자합니다. 현장에 가봐도 호칭 자체도요, 그야말로 극존칭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김주애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차기 권력이 김주애로 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자, 김주애, 김정은, 리설주 중앙에 존경하는 딸 표현도, 자, 이것도 이례적이죠. 원래 이렇다고 보면요, 이 이설주가 여기 김정은 옆에 쓰고 김주애는 뭐 그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도 김주애를 중앙에 앉히는 것은 의도적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뉴스들. 그리고 이 북한에서 소위 이제 이 고위 장성들, 뭐 대장급들, 차수급들도 김주애 앞에 가면 고개를 그냥 숙이고 깍듯이 대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황태자, 뭐 그런 어떤 배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헤드 테이블 중앙에 떡 후계자 낙점 신호다. 이렇게 보는 우리 국내 언론도 지금 많고요. 처음에는 이거 그냥 페이크다.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갈수록요, 아닌 것 같다. 김주애로 진짜로 가는 것 같고, 이건 달리 말하면은 김정은에게 중대한 어떤 몸에 어떤 이상이 왔다. 서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의 몸으로 봐서는 이건 비대칭적으로 지금 이상해져 있잖아요. 원래 김정은이 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언론에 노출될 때는 몸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대로 뭐 균형 잡힌 일반적인 보통의 몸이었는데 의도적으로 그 김일성 흉내를 내느라고요, 살을 찌우고 몸집을 너무 벌렸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이 키가 160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기 완전히 그 100kg를 훨씬 넘겨가지고 한 120kg, 한 130kg까지 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런 체중, 이런 몸을 갖고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래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서 이 김주애를 내세우는 게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김주애 이 사진은 과거 사진이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벌써 이런 뉴스가 나왔었던 거죠. 여기 굉장히 애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의 사진에서는 완전 숙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김정은 급사 때 유력 후계자 딸 김주애 아니다라는 과거 미국 전문가 분석, 이 얼굴의 사진은 아주 어릴 때잖아요. 여기 몇 년 전이거든. 근데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요즘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김주애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전문 분석가들, 관련 전문가들의 대세입니다. 자, 이런 사진도 과거 사진인데 이 당시에도 벌써 심상치가 않았죠, 기류가. 이때는 의도적으로 내세우는 거야, 이게 과거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권력을 김주애에게로 넘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요, 글쎄요,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이 관련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죠. 쭉 보면 김주애, 김정은, 리설주에 대한 이 관계들. 지금 나와 있는 뉴스 중에는요, 리설주가 이미 처형되고 없다, 사라졌다. 리설주 숙청설까지 지금 등장했죠. 그거는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다만 김정은이 후사가 확실하게 남자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딸을 내세우는 것이 이게 무슨 의도냐? 그 내부에 무슨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숨겨진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 아니면은 약간 그 정상인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이런 것은 전부 카드라지만 상당히 신빙성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자, 김정은, 김주애 관련 이야기를 쭉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김주애는 김정은 과 그의 아내 리설주의 딸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대 국가주석의 소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김주애 나무 위키 쭉쭉 북한 최초 여성 후계자 탄생하나 김주애를 내세우는 김정은의 정치적 의도 여기 5월 3일자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페이크다. 그냥 진짜는 숨겨두고 가짜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 근자에 와서는요 아니다. 김주애가 찐이다. 김정은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 달라진 외모에 전 세계가 화들짝. 왜냐하면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얼굴이. 그리고 김정은 현지 지도에 동행한 김주애 공식 외교 행보까지 다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우리 언론이 2일 전의 모습, 북한의 끝에서 끝 가더니 걸어 나온 김주애의 모습이 깜짝 놀랐다. 너무도 이렇게 성인화된 그런 김주애가 나타나니까 과거에는 저거 그냥 어린애를 그냥 그 장식품처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거죠. 자, 김주애, 김정은과 주북 러 대사관 방문, 국제무대 대비 이게 최근의 기사들입니다. 5월 25일. 세종 포커스, 김주애를 김정은의 첫째 아이로 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이런 거는 벌써 작년에 나왔던 분석이고요. 김정은 팔짱 끼고 귀속말, 김주애 5,000톤 구축함 진수석 참석. 그러나 여기서 대참사가 일어났던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음은 김주애로 가는가? 분명히 김주애를 바라는 그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은. 시진핑 중국의 입장은 원래 김영남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김영남은 죽고 없죠. 그래서 김영남의 아들을 김한솔이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쇄기를 막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서둘러 지금 딸이지만 등장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헤드라인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800km 기차 타고도 단장, 김주애 전담 부속팀 있나? 여기 하루 전에 나온 뉴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김주애의 시대, 김주애가 지금 과거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이가 2인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그 위치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나이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이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40이란 말이에요. 지금 40 하나인가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후계자를 굳히는 것은 김정은의 몸에 분명히 큰 뭔가 불치병이 걸려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놀라는 것은 김주애가 달라진 외모라고 하는 여기에 화들짝 놀랐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김정은 새벽까지 무기 정보 검색하는 밀리터리 덕후다. 김주애도 잠 안 자.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논다는 거죠.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북도 체제 변혁에 대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서 거기 공포감이 이제 극에 달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공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저것이 떨어지면은 나도 끝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하메네이가 자기가 만일에 죽을 경우에 뭐 제2, 제3, 제4 후계자를 지금 선정해 놓고 있다 그러죠. 자, 상황을 여기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벙커버스터가 떨어지면은 한국도 사실 저런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현무5가 사실 저 정도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무6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무6는 저것보다도 훨씬 크고 더 위력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저것이 이제 북한 평양 상공에서 이제 떨어지는 날 김정은 정권도 끝나겠죠. 김정은도 그냥 저 세상으로 가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김주애를 정말로
북이 차세대 지도자로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 승계가 불발되면서 북한 정권이 이 3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종말을 고할 것인가. 저는 종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줍니다. 세습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체제 변혁이 일어난다, 레짐 체인지 일어난다, 민중봉기보다는 내부 친위 쿠데타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은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시진핑이든 아니면 중국의 다른 권력자가 등장하더라도 결국은 북한이 지금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없도록 어떤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북 김정은 딸 김주애 대놓고 띄우기, 존경하는 호칭 주목. 요게 벌써 2023년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김주애, 존경하신 김주애, 존경하는 김주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더 극존칭을 쓰고 있다 그러죠. 자, 이걸 보더라도 지금 북한의 입장은 지금 다급하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벙커버스터의 거대한 위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5, 현무6 개발 곧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미래가 창창합니다. 내부 적인 어떤 이슈, 특히나 이제 국내 정치 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저는 큰 그림으로 봐서 결국에는 잘 되지 않겠나. 자,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B2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하고 있을 김정은, 그의 진짜 몸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진짜 후계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